네, 매주 월요일 아침이면요. 알아두면 피가 되고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살이 되는 건 좀 싫지만 나가서 돈이 되는 경제 뉴스 알아봅니다. 슬기로운 경제생활 시간인데요.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 소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참 우리가 돈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소장님도 돈 좋아하시죠? 좋아하죠. 네, 네, 돈 싫어하는 버는-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네. 돈 버는 방법 좀 한번 좀 잘 배워보겠습니다. 그러려면 또 정책을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지금 첫 번째로 먼저 여쭤볼 게 휴먼 뉴딜이라는 게 도대체 요즘 나오는 게 뭐냐, 또 재난지원금은 어떻게 주겠다는 거냐, 현금성 지원하는 게 과연 좋으냐 나쁘냐, 이거 한번 알아보겠다는 거죠. 한국판 뉴딜 선언을 사실은 이 코로나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부양책으로 얘기한 지가 벌써 1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한국판 뉴딜 2.0을 발표했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휴먼 뉴딜이라는 개념을 지금 집어넣은 건데, 사람들이 그래요. 언제 뉴딜 하긴 했냐? 왜 갑자기 2.0이야? 막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과연 휴먼 뉴딜이 뭔지, 한국판 뉴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지금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이런 거 한번 팩트 체크해 보겠습니다. 우선 소장님, 한국형 뉴딜 이게 벌써 1년이 됐다고 하는데 이게 정확하게 무슨 의미이고 또 성과는 어땠는지요? 지난해 이제 한국판 뉴딜을 발표한 게 7월 14일이에요. 7월 14일. 네, 그래서 정확하게 1주년이 됐고 그 1주년에 맞춰서 약간 업그레이드된 네. 투자를 좀 이제 금액을 상향한 그 발표가 바로 이제 한국판 뉴딜 2.0인데 취지는 그거예요. 뉴딜 정책은 미국의 대공황 시절에 산업혁명을 통한 이제 경제 구조의 틀을 바꿨던 네. 지금의 미국을 있게 한 이 원동력이었거든요. 그걸 이제 우리가 차용을 해서 한국판 뉴딜을 했는데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선도 국가로 가기 위해서 뭔가 종합적인 중장기 플랜이 필요하다. 그렇죠. 이런 취지예요. 네. 그러면서 우리 경제 신성장 동력을 키우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당시에 주장했던 것이 디지털 그린 경제로의 그렇죠. 대전환을 네. 추진했거든요. 네. 그래서 1년을 지나고 보니까 이걸 좀 보완 한층 더 발전시켜 놔야겠다라고 네. 해서 2.0을 발표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2025년까지 제가 앞서 중장기라고 했는데 네. 지난 1주년 처음 시작할 때는 향후 5년간 160조 원을 투자해서 일자리 190만 개를 만들겠다가 1차 목표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휴먼 니드를 포함시키면서 네. 220조 원으로 투자 재원은 60조 원 더 늘리고. 늘렸고요. 네. 일자리는 250만 개까지 늘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난번에 했던 아까 뭐라고요? 디지털 160조? 예, 160조. 그렇게 했던 거는 성과가 있었던 거예요? 일부만. 일부. 예를 들어서 뭐 탄소 배출이라든가 네. 일부 이제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 그리고 뭐 G20 이제 정상회의를 우리가 주최하면서 네. 우리의 어떤 방역 성과를 홍보했던 것들, 네,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정부는 성과로 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그러면 앞서서 이제 휴먼 니드 있죠. 네. 디지털하고 그린은 뭐 대충 들어봤는데 휴먼은 또 왜 들어갔느냐? 네. 이게 그 1차에는 사회안전망이라는 이름으로 들어가 있다가 이번에 휴먼 니들로 어쩌면 개명을 한 거죠. 왜냐? 사람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겠다. 휴먼. 사람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겠다. 왜냐? 네, 네. 경제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불평등과 격차가 더 벌어졌다. 네. 그러다 보니까 미래의 자산이자 어떤 경제 구조의 어떤 핵심 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청년층이 좀 지원이 좀 부재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이 청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걸 고려해서 자산 형성도 도와주고 주거나 고용 확대를 통해서 어떤 이 사회 구조 전환의 핵심 동력으로 삼겠다라는 게 바로 휴먼 뉴딜입니다. 그러면은 청년층에 좀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뜻이에요? 8조 원을 저소득층 청년층에게 준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맞습니다. 준다는 거예요? 돈을 직접 그러면? 그건 아니겠죠, 설마. 정부는 직접 돈을 주는 건 재난지원금 정도고 네. 정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신용카드 캐시백이나 어떤 걸 하더라도 이 10% 정도 지원하면 90% 정도는 부가가치로 본인이 알아 써야지만 네. 그런 걸 원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자산 형성에 8조 원 투입을 하는데 맞습니다. 휴먼 뉴딜 중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과제가 하나 뭐냐? 바로 이제 청년층의 맞춤형
자산 형성을 돕겠다는 거예요. 청년들에게 자산 형성을 해주도록 한다. 맞습니다. 어떻게? 예. 자, 그 8조원이라는 돈도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왜냐하면 전국민 재난지원금 1인당 25만 원도 10조 원 남짓인데 네. 청년층한테 무려 5년 이내로 8조 원을 투입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럼 어떤 방식으로 청년을 돌 거냐? 앞서 제가 얘기했지만 현금을 직접 주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소득 수준에 따라서 젊은 층이 연소득이 2,200만 원 이하냐, 3,600만 원 이하냐, 연소득이 5,000만 원 이하냐, 이 세 가지를 분류해서 네. 다 적금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10만 원 적금하면 뭐 정부가 30만 원 보태주는 것도 있고, 네. 절반적으로 보태주는 것도 있고, 아니면 뭐 1만 보태주는 것도 있고, 그거는 본인의 소득 여건에 의해서 다른데, 예를 들어서 연소득이 2,200만 원 이하, 네. 여기의 경우에는 저축한 금액의 최대 3배를 정부가 보태줘요. 그러니까 3년 동안 내가 매달 10만 원씩 저축하게 되면 원금은 720만 원인데 네. 이 사람이 나중에 받는 돈은 1,440만 원을 모을 수가 있습니다. 2배 2배 이상. 2배 이상.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돈이 있건 없건, 그러니까 부자든 아니든 소득이 뭐 5천만 얼마가 원 됐든 이하라면. 예, 근데 이하라면, 20대에서 예. 20대에서 5천만 원 연봉 받기는 굉장히 어렵죠. 그렇죠. 이상되기는 어렵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대부분이 다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자제분도 돈 받을 수 있겠네요. 일단은 받으라고 해야죠. 받으라고 왜냐면 해야죠. 이게 예. 또 있어요. 네. 이게 아까 연소득 기준으로 해서 사회생활하고 있는 청소년도 있지만 네. 군 복무 중인 그래요, 맞아요. 군 복무 중인 이제 이 그 장병들한테도 혜택이 있어요. 지금도 이제 있는데 이걸 지금도 이제 장병 내일 이제 준비 적금이라는 적금 상품이 있어요. 네네. 이거는 지금 매달 30만 원을 붓게 되면 지금 현역 군 복무 기간이 18개월이거든요. 전역할 때쯤 목돈 받고 목돈 챙기라고 거기다가 정부가 일정 부분 매칭을 해줘요. 네. 그래서 그 금액을 현재는 30만 원인데 내년부터는 40만 원으로 더 늘려서 정부가 보태주는 걸 더 늘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40만 원씩 적금하면 한 본인 적금액이 한 750만 원, 네. 그리고 정부가 또 지원하는 적금이 한 250만 원, 총 1,000만 원 정도의 목돈, 종잣돈을 마련해서 군에서 전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그 상관이 없어요? 한 달에 뭐 내가 100만 원씩 넣어도 되는 거예요? 40만 원. 40만 원이 딱 한 지금도 30만 원까지는 해줘요. 30만 원에서 10만 원은 정부가 보태주는데 네네. 그걸 40만 원까지 원금을 좀 늘려준 거죠. 지금 틸다님께서 우리 아들 26살인데 10만 원씩 넣는 중인데 이건 어떻게 되나요?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소득 여건만 맞으면 이게 청소년이라는 게 만 19세부터 34세, 네. 4세로 딱 정해졌어요. 34세까지가 청년이에요? 네. 네. 여기 지금 지원 대상. 그렇군요. 지원 대상이 포함이 되니까 네. 첫 해에 만 34세다. 다음에 넘어갔어도 그 사람 됩니다. 그 사람이 해만. 한번 받을 때까지는 받을 때, 네. 3년 동안은 네. 그러면은 뭐 직장을 꼭 다녀야지만 이거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닌가요? 소득이 있어야 되고 소득이 없으면 소득이 있어야 2,200만 원 이하. 뭐 아르바이트 할 수도 있잖아요. 20, 네. 30대가. 놀 수도 있잖아요. 직장 못 구할 수도 있잖아요. 못 할 수도 있죠. 그럼 그런 사람들은 혜택이 없어요. 2,200만 원 이하로 분류가 되잖아요. 2,200만 원 이하로 분류가 되니까 연소득을 세 가지로 구별했으니까. 네네. 그리고 군인 장병 별도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받고 3년 받고 사회하면서 3년 받고 또 군복무 18개월 하면서 또 받고 이럴 수 있어요. 그러면은 2번 받을 수 있네요. 아직 어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군을 갔다 오지 않으신 분들은 전역하지 않으신 분들은 2번이 가능하죠. 그렇군요. 자, 그런데 결국 뭐 그거는 돈 좀 더 준다는 거 아니냐. 뭐 그래봤자 뭐 그게 반짝 잠깐 주는 거지 뭐 그게 얼마나 애한테 효과가 있겠느냐. 이렇게 또 엄마들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럴 수 충분히 있고요. 네. 물론 뭐 그 지금 현금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우려가 있어요. 네. 아니 왜 하필 이 시점에? 그렇죠. 지금까지는 놔두다가 보궐선거에서 230의 표심을 그대로 다 받으니 이게 오히려 정책 전환한 게 아니냐, 네. 선거 앞두고 퍼주기 아니냐 네, 이런 내년 지적이 대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2030들이 가장 원하는 건 뭘까요? 공정한 거예요. 옛날처럼 아니 자기 능력에 따라서 개천에서도 용납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기득권들은 굉장히
부동산을 통해서 자산 형성을 하는 바람에 부동산 가치가 지금 현 정부 들어서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네, 너무 많이 올랐어요. 이해가 안 가요. 막 두세 배씩 네. 오른 데가 많습니다. 네. 뭐 정부는 19% 올랐다라고 하는데 날라오는 재산세 고지서는 제가 두세 배, 뭐 정말 두세 배 두세 배 올랐더라고요. 올랐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그리고 이제 기득권층이 갖고 있는 어떤 이 정보나 아니면 뭐 변호사다, 교수다 이런 분들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자기 자식들은 그 그룹에서 놀 수 있도록 또 마련해 주다 보니 흑수저 같은 사람들은 성공할 기회가 없잖아요. 네. 이런 것들에 대한 불만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런 걸 해결해 줘야지. 그래서 네. 이게 사실은 우리가 물고기를 주는 것도 고맙죠. 배고픈 사람들한테. 네. 근데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주거나 지속적인 그러니까 일자리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네. 현금을 지원하는 것보다 제대로 된 양질의 일자리 주는 것이 무엇보다 더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과연 이게 예산이 내년 것까지만 확보가 돼 있고 반영이 돼 있고요. 네. 나머지 예산이 없어요.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요. 왜? 대선이 끝나면 정권이 바뀌잖아요. 한국판 뉴딜이 계속 갈지 그거는 차기 정권을 잡은 정권에서 결정할 문제잖아요. 이게 5년짜리예요. 또 그렇게 되는군요. 이게 한국판 뉴딜 5년짜리 2025년까지. 네. 참 뭐 갑자기 또 쿵 해버리네. 이게 또 정책이 또 가다가 그만둬 버릴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맞습니다. 말씀은. 네. 어머나 이거 큰일이네. 자, 요거 얘기 잠깐만 하나만 더 해보죠. 어쨌든 돈풀기 정책이다, 뭐 선거 앞두고 지금 파퓰리즘이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렇게 안 되도록 해야 될 것 같고 이제 중요한 거는 전국민 재난지원금도 이것과 맥락을 같이 하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최근 김부겸 국무총리가 이 정부 재난지원금 주는 것에 대해서 소득 하위 80%만 주는 것이 왜 정당하냐 물어보니까 나머지는 다 소득이 줄었는데 상위 20%들은 오히려 소득이 올랐다 그러더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요? 정말로? 왜냐하면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상위 20%라고 가이드라인을 정할 수는 없어요. 근데 지금 잘 나가는 데가 있긴 있거든요. 그래요. 비대면 업종들. 맞아요. 배달 뭐 이런 거. 배달이든 온라인이든 온라인으로 하신 분들 특수를 누리고 있어요. 네네. 그리고 대기업 다니시는 분들은 수출 대기업 다니시는 분들, 금융권 종사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성과급 잔치를 하고 싶은데 지금 국민 여론상 분위기 때문에. 못 하고 있거든요. 네네. 제가 지난주에도 현대차 노조의 이제 찬반 투표 결과 1인당 거의 한 1,000만 원 이상의 1,000만 원 넘더라고요 보니까. 넘는 돈을 준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파업을 결했다라고 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정말로 있어요. 잘 사시는 분들이. 근데 그런 분들이 꼭 20%냐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부겸 총리의 얘기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얘기를 좀 뒷받침해 주는 거예요. 기획재정부는 곳간을 가지고서 잘 고르게 분배하되 이 소득 양극화를 좀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러면 대기업 다니시는 분들, 뭐 공무원 하시는 분들 월급 줄지 않았어요. 네. 공무원들 월급 반납했나요? 아니죠. 그런 얘기 못 들어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그대로 호봉 올라가면 올라가는 것만큼 오르고 또 임금 상승분 따로 오르니 그런 분들은 코로나19와 관계없으니 그런 분들을 제외하게 되면 그래서 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최초에는 70%예요. 그것도 당정과 논의 과정에서 80%로 올랐으니 거기가 마지노선이다. 그래서 홍두삼이 요번은 아니다. 요번엔 왜냐하면 네. 이제 지금 민주당 일부에서는 해임 건의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해임 건의하겠다라고 해도 버티고 있어요. 그런 걸 보게 되면 지금까지는 9번 전부 다 졌어요. 홍남기 부총리가. 근데 이번만큼은 아마 여러 차례가 있었지만 홍남기 부총리도 네. 이제 버틸 기세여서 네, 네. 김부겸 아마 총리가 이걸 또 뒷받침해 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김도환님께서 이인철 소장님 반갑습니다. 두 분 목소리 들으니 작년 출발 새아침 모습이 생각나네요. 이런 얘기도 주셨고요. 또 틀다제이님 아주 고맙다고. 오계숙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자, 요거 우리가 또 짚고 넘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9,160원으로 지금 결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노동자 측도 반발하고 사용자 측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게 내년도 최저임금이 5% 정도 이제 올라가는 그런 모양새인데 이렇게 되면은 노동 시간을 209시간으로 계산할 때 월급이 191만 4,440원이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거 좀 일단 대통령이 공약했던 10,000원은 안 되고 9,160원에서 좀 타협을 본 것 같은데 이 산정 근거랑 적절성 어떻게 볼까요? 맞습니다. 사실 편의점 사장님들이 평균 물론 뭐 이 아르바이트생을 얼마나 쓰냐에 다르지만 한 170에서 200 남짓 버세요. 네. 24시간이에요.
그리고 뭐 150만 원 버신 분들도 계시고. 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주휴수당 포함하면 이제 한 달 아르바이트생한테 191만 원을 줘야 돼요. 네. 근데 편의점이라는 게 아르바이트 한 명 써서는 안 8시간만 되죠. 근무하면 사장님이 16시간 근무해야 돼요. 그렇죠. 자, 이런 구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물론 이게 을과 을의 대결이 돼 버렸어요. 이런 게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경제가 성장하는 거예요. 경제가 성장한다는 얘기 매출이 는다는 얘기예요. 네. 각각의 기업이나 가정별로. 그렇게 되면 이게 감내할 수준이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을과 을의 대결이 돼버린 거예요. 네. 아르바이트 학생이 사장님 인건비 수준을 더욱 초월해 버리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영업 하시는 분들 편의점 업계는 지금 반발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리고 또 물론 뭐 노동계도 반발하고 있어요. 노동계 역시 야, 시간당 9,160원으로 살아봐라. 편말구구사 반발하고 있고 또 이런 이제 이 최저임금을 선상에 있는 소상공인 여러분께서는 아예 이번 기회에 그러면 알바생을 내보내고 우리 가족 인력 놀고 계신 아이고. 부모님, 네. 할머니, 할아버지 이런 분들 식당에 나오셔서 도와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지난달 고용 통계를 보게 되면 나홀로 사장님, 직원을 내보내고 혼자 사장하시는 분들 늘고 있고요. 네. 점점점 그러니까 아르바이트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럼 아르바이트 구하려는 청년층도 불만이고 자영업 하시는 사장님도 불만이고. 이걸 왜냐하면 이거 지금 해야 돼. 내년도도 오를 거고 후내년에도 오를 텐데. 네. 그리고 첫 해에는 16%, 10% 막 이러면서 두 자릿수 올렸고요. 네네. 지난해는 2%, 1% 막 이렇게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들쑥날쑥한 거예요. 그러네요, 진짜. 예, 들쑥날쑥했는데 평균을 따져보게 되면 연평균 현 정부 들어서 4년간 7.2%. 오. 박근혜 정부, 이전 정부는 7.4%. 오히려 박근혜 정부 때가 더 높았어요. 더 평균 높았어요. 이상률이. 네, 더 높았어요. 네. 이러다 보니 이게 롤러코스터인 거예요. 왜냐하면 뭐 촛불 민심으로 시간당 10,000원을 공약했기 때문에 굉장히 강하게 나가야 된다. 네. 아니 이거 갖고는 생활해봐. 그 생활비를 내주는 사람은 소상공인이라는 거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러네요. 예? 그러다 보니 계속 이게 지금 노동계는 총파업 예고하고 있어요. 네. 최저임금 10,000원 갖고는 생활을 못한다. 이거는 지금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위반한 것으로서 기만했다라고 보면서 이 소득격차 해소를 포기한 결정이다라고 하면서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고요. 네. 반면에 소상공인들은 지금 공식적으로 이 문제에 이의를 제기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이 공익요원들은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잖아요. 공익요원들이 근거가 뭐냐? 최저임금 내년 9,160원의 근거가 네, 뭐냐? 네. 그랬더니 경제성장률, 한국은행,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경제성장률 평균치, 4% 아니었어요? 평균치. 4%. 여기에다가 물가상승률 전망치 1.8%. 이거 네. 더하면 5.8이에요. 그러네. 여기다가 취업자 증가율 뺐어요. 빼야지. 0.7%를 빼니 5.1%다. 5.1%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제 이 경영자 총협회는 반발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왜 지난해는 그렇게 안 했느냐? 네, 네. 지난해는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0.9, 소비자 물가 상승률 0.5, 취업 증가율 마이너스 0.8. 네. 이거 더하게 되면 0.4%예요. 그러네요. 인상률이. 근데 1.5% 올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말이 안 된다. 기준이 없다. 그렇죠. 들쑥날쑥이다. 들쑥날쑥. 그때 달라요. 네. 가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그런데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또 현대차처럼 그렇게 막 귀족 노조들은 막 돈을 1,400만 원씩 준다 그래도 싫다 그러고 정년만 연장해 달라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너무 맞아요. 사회적으로 불평등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중재를 해야 될 게 바로 정치권과 정부의 역할이에요. 네.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경제가 성장하는 가운데는 을과 을의 대결이 아닌 자연스럽게 흡수가 되면서 올라가요. 소득 네, 수준이.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경제가 현 정부 들어서 한 번도 성장한 적이 없어요. 계속 둔화되고 있어요. 지난해보다 못 산다, 더 어렵다, 코로나 때문에 더 어렵다. 네.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런 가운데 화두는 굉장히 소득주도 성장으로 해서 소득 먼저 올려놓고 그러면 성장될 거야 하는데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을과 을의 대결이 되는 거예요.
지금 틸다님이 그러네요. 편의점 최저시급도 안 되게 계약한다. 진짜 기업들의 불공정 계약과 터무니없는 임대료가 더 문제인 것 같다. 뭐 이런 얘기 좀 하시고 계시는데 이러다 보니까는 부자들은 계속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하게 된다.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년도 최저임금안에 대해서 노동계가 지금 총파업 투쟁을 예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거 어떻게 될까요? 뭐 한국 경영자 총협회도 마찬가지로 좀 이의하겠다 이런 얘기인데요. 맞습니다. 이게 일단은 노동계의 경우에는 이 최저임금 인상분 10,000원을 넘지 못한데 이게 현 정부 마지막이거든요. 네. 내년 결정이. 그러다 보니까 유감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 그러면서 민노총은 960원 이 돈으로 한번 살아보세요라는声명을 발표했어요. 네. 그러면서 이 희망 고문이었고 문재인 네. 정부의 10,000원 공약은 그러면서 이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이 희망 고문이 이번 임기 마지막 해에 이제 5% 인상으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 반대하기 위해서 반드시 총파업 투쟁 해야 된다. 춘투를 하고 있다라는 네. 얘기고 한총련이 이의를 제기한 건 물론 가능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의 제기를 통해서 8월 5일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면 끝나서 내년 1월부터 적용이 되는데 그 사이에 이의를 제기하게 되면 이의에 대한 심의를 합니다. 근데 그렇죠. 지금까지 애석하게도 이 신청을 받아들인 적이 없다. 한 번도 없습니다. 네, 요거 마지막으로 짧게 예스 노로만 대답해 주세요. 윤희숙 의원이 업종별 차등 최저임금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괜찮은 겁니까 아닙니까? 선진국에서 하고 있어요. 아 선진국에서 하고 있다. 우리는 선진국이니까 괜찮다는 뜻일까요? 그러니까 이분은 KDI에 근무했던 분이에요. 네. 경제 정책을 너무나 빠삭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일로 가야 사실은 된다. 해야 되는데 정부가 이걸 눈치 보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직접 이제 편가르기다. 네. 라면서. 네 좋습니다. 네 지금까지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